저는 김태준입니다. 올해 48살이에요. 서울에서 작은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럭저럭 잘 사는 편이죠. 좋은 아파트에 살고 차도 괜찮은 걸 타요. 남들이 보기엔 성공한 삶일 겁니다. 하지만 가끔 마음 한구석이 무거울 때가 있어요. 특히 고추장 냄새를 맡을 때요. 그 냄새가 나면 어릴 적 기억이 떠오릅니다. 부산 어느 동네 골목의 리어카 떡볶이 장사 할머니요. 지난주였습니다. 오랜만에 고향 친구들을 만났어요. 부산에서 올라온 친구들이었죠. 술자리였습니다. 소주를 몇 잔 마시고 나니 옛날 이야기가 나왔어요. 야, 기억나나? 초등학교 담벼락 앞에 있던 떡볶이 리어카 말이야. 현우가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기억났습니다. 너무나 선명하게요. 할매 떡볶이 진짜 맛있었지. 1,000원에 엄청 많이 먹었어. 준석이가 웃으며 말했죠. 저는 웃지 못했습니다.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할머니 생각이 났어요. 리어카를 끌고 다니시던 모습이요. 구부정한 허리, 주름진 손, 그리고 항상 웃으시던 얼굴. 그 할머니한테 제가 뭘 했는지 생각하니 부끄러웠습니다. 저는 국민학생이었어요. 지금은 초등학생으로 명칭이 바뀌었죠. 배고픈 나이였죠. 하루 용돈은 1,000원이었습니다. 친구들과 학교 끝나면 떡볶이 좌판으로 갔어요. 할머니가 웃으며 맞아주셨죠. 왔나 아가들아. 알아서 묻고 알아서 계산하면 된대이. 다 먹고 나서 할매 1,000원어치요. 우리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훨씬 더 먹었어요. 떡볶이를 집어먹고 튀김도 먹었죠. 2,000원, 어떤 날은 3, 4천 원어치까지 먹었습니다. 할머니는 늘 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 네 얼마나 묵었노? 저희는 장난스럽게 대답했죠. 1,000원치요. 실제로는 얼마치인지 생각도 안 하고 잔뜩 먹었는데도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으셨습니다. 그래, 1,000원. 그때 저는 생각했어요. 할머니가 계산을 못하는구나. 늙어서 헷갈리시는구나. 그렇게 믿었습니다. 친구들끼리 웃으며 말했어요. 할매 완전 멍청하시네. 계산도 제대로 못하네. 우리는 그게 재미있었습니다. 남의 선의를 이용하는 게 영리한 거라고 착각했죠. 지금 생각하면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대학을 다녔어요. 졸업 후 회사에 취직했죠. 열심히 일했습니다. 승진도 하고 나중엔 독립해서 제 회사를 차렸어요. 사업이 잘 됐습니다. 돈을 벌었죠. 좋은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외제차도 샀어요. 아내와 아이들에게 좋은 것만 해주려 했죠. 남들이 부러워하는 삶이었습니다. 저도 만족했어요. 제가 성공했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가끔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뭔가 허전한 느낌이요. 돈은 있는데 마음이 채워지지 않는 느낌이었어요. 특히 떡볶이를 먹을 때 그랬습니다. 고추장 냄새를 맡으면 할머니 생각이 났죠. 친구들과 술자리를 가진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할머니 얼굴이 자꾸 떠올랐어요. 그 할머니 아직 계시려나? 너무 세월이 많이 흘러 이젠 돌아가셨겠지. 무심결에 생각했습니다. 궁금했어요. 보고 싶기도 했죠. 다음날 부산행 기차표를 끊었습니다. 회사 일정을 조정했어요. 꼭 가봐야 할 것 같았습니다. 이유는 몰랐어요. 그냥 가야만 했어요. 마음이 끌렸습니다. 부산에 도착했습니다. 고향 동네로 향했죠. 오랜만에 보는 골목이었어요. 많이 변했더군요. 새 건물들이 들어서고 옛날 가게들은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초등학교 담벼락은 그대로였어요. 그곳으로 걸어갔습니다. 심장이 빨리 뛰었어요. 떨렸죠. 하지만 그곳엔 리어카가 없었습니다. 할머니도 안 계셨고 대신 작은 떡볶이 가게가 있었습니다. 새로 지은 건물의 1층이었죠. 가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고추장 냄새가 났어요. 익숙한 냄새였죠. 나이든 할머니가 떡볶이를 볶고 계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저는 자리에 앉았어요. 떡볶이 하나 주세요.
떡볶이를 먹으며 용기를 냈습니다. 저기요, 오래전에 30년도 더 전에 여기 리어카로 떡볶이 파시던 할머니 아세요? 할머니가 손을 멈췄어요. 저를 쳐다봤죠. 네, 알죠. 왜요? 그 할머니 궁금해서요. 할머니가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습니다. 돌아가신 지 오래됐어요. 건강상의 이유로 장사 접으시고 그 후에 돌아가셨어요. 세월이 오래되어 예상은 했지만 헛헛한 마음은 어쩔 수 없었죠. 아, 그러셨구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혹시 그분 아셨어요? 여자 사장님이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릴 때 떡볶이 자주 사 먹었어요. 그러셨구나. 그 할머니 정말 좋은 분이셨어요. 전 옆에서 장사하던 사람인데 할머니 진짜 대단하셨어요. 그 말을 들으니 기억이 났습니다. 당시 할머니 옆에서 똑같이 떡볶이를 파는 아주머니가 계셨어요. 하지만 장사는 할머니보다 잘 안 되었죠. 아이들은 계산을 잘 못하던 할머니에게 가서 잔뜩 먹고 거짓말을 하고 1,000원만 내고 가곤 했어요. 어떤 분이셨는데요?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사장님이 떡볶이를 저으며 말했어요. 장사 접으실 때 그동안 모은 돈 전부 학교에 기부하셨어요. 가난한 학생들 도와달라고요. 숨이 막혔습니다. 기부요? 그 할머니가요? 리어카 끌고 다니시며 더운 날도 추운 날도 힘들게 노점에서 번 돈을요? 할머니가 말씀하셨대요. 자기는 평생 애들한테서 돈 받으며 살았으니 이제 애들한테 돌려줘야 한다고요. 참 좋으신 분이셨죠. 사장님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웃을 수 없었어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떡볶이를 다 먹지 못했습니다. 목이 메었어요. 돈을 내고 밖으로 나왔죠. 담벼락에 기대섰습니다. 숨을 크게 들이쉬었어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할머니는 알고 계셨던 거예요. 제가 얼마를 먹었는지요. 계산을 못하신 게 아니었습니다. 다 아시면서도 모른 척 해주신 거였죠. 배고픈 학생들을 위해서요. 저는 그걸 이용했던 겁니다. 할머니, 죄송합니다. 혼잣말을 했어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중년 남자가 길거리에서 울고 있었죠. 부끄러웠어요.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서울로 돌아오는 기차 안에서 생각했습니다. 저는 뭘 하며 살았을까? 돈을 벌었죠. 성공했어요. 하지만 할머니처럼 살았나요? 누군가에게 따뜻함을 준 적이 있나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도 마음이 무거웠어요. 아내가 물었습니다. 왜 그래? 부산 다녀왔는데 안 좋은 일 있었어.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그냥 생각할 게 좀 있어서. 그날 밤 서재에 앉았습니다. 통장을 꺼냈어요. 잔고를 확인했죠. 많은 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돈으로 뭘 했나 생각해보니 부끄러웠어요. 그냥 모으기만 했던 거죠. 컴퓨터를 켰습니다. 인터넷으로 검색했어요. 어려운 학생들을 돕는 단체들이 많았습니다. 장학재단도 있었고 결식 아동 지원 단체도 있었죠. 저는 그중 하나를 골랐습니다. 정기 후원을 신청했어요. 매달 100만 원씩이었습니다. 많은 돈이었죠. 하지만 제가 할머니한테 빌린 값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자를 치는 거라고요. 평생 갚아야 할 빚이었어요. 다음 날 회사에 갔습니다. 직원들을 모았어요. 앞으로 우리 회사에서 봉사활동을 하려고 합니다. 매달 한 번씩 어려운 이웃을 돕는 거예요. 직원들이 놀랐죠? 사장님 갑자기 왜요? 제가 빚진 게 있어서요. 그 빚을 갚고 싶습니다. 직원들은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무슨 말인지 모르는 것 같았죠?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제 마음속 이야기였으니까요. 첫 봉사는 지역 아동센터였습니다. 직원들과 함께 갔어요. 아이들이 많았습니다. 형편이 어려운 집 아이들이었죠. 저희는 간식을 준비해 갔어요. 떡볶이와 튀김이었습니다. 아이들이 좋아했습니다. 우와, 떡볶이다. 맛있어요. 아이들의 환한 얼굴을 보니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이런 기분이구나. 할머니가 느끼셨던 게 이런 기분이었구나. 알 것 같았습니다. 한 아이가 제게 말했어요.
아저씨 고맙습니다. 고개를 숙이며 인사하더군요. 저는 그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아니야, 아저씨가 고마워. 맛있게 먹어줘서. 눈물이 날 뻔했어요. 그날 이후 매달 봉사를 나갔습니다. 아동센터, 노인정, 노숙인 쉼터. 여러 곳을 다녔어요. 직원들도 점점 적극적으로 참여했죠. 사장님, 이거 정말 좋은 일인 것 같아요. 저희도 보람 있어요. 1년이 지났습니다. 제 삶이 달라졌어요. 여전히 바빴지만 마음이 풍족했습니다. 전에는 느끼지 못했던 감정이었죠. 돈을 벌 때보다 누군가를 도울 때 더 행복. 아내가 말했습니다. 당신 요즘 표정이 밝아졌어. 뭔가 좋은 일 있어. 저는 웃었어요. 응, 빚을 갚고 있어. 무슨 빚? 오래된 빚이야. 아주 오래된. 아내는 이해하지 못하는 표정이었지만 더 묻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우연히 뉴스를 봤습니다. 어려운 형편에도 장학금을 기부한 노인 이야기였어요. 리어카 끌고 폐지를 주워 모은 돈이라고 했죠. 그 노인의 얼굴을 보는데 할머니가 떠올랐습니다. 그날 밤 꿈을 꿨어요. 할머니가 나왔습니다. 리어카를 끌고 계셨죠. 저는 어린 학생이었어요. 할매 떡볶이 주세요. 할머니가 웃으며 떡볶이를 담아주셨습니다. 많이 묵어라. 공부 열심히 해야 된다. 꿈에서 깨어났습니다. 베개가 젖어 있었어요. 잠결에 울었나 봅니다. 시계를 보니 새벽 5시였어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일어나 서재로 갔죠. 후원 내역을 확인했습니다. 1년간 1200만 원을 기부했더군요. 매달 100만 원이라는 게 큰 돈이라고 생색내긴 부끄럽지만 그렇다고 작은 돈도 아니었어요. 하지만 부족하다고 느꼈습니다. 제가 할머니한테 진 빚은 돈으로 갚을 수 없는 거였으니까요. 마음의 빚이었어요. 할머니의 선의를 악용했던 죄책감이었죠. 그 빚은 돈으로 갚아지지 않았습니다. 평생 안고 가야 할 무게였어요. 하지만 가벼워지는 느낌은 있었습니다. 조금씩이요. 2년이 지났습니다. 회사에서 매년 장학금을 주기로 했어요. 형편이 어려운 학생에게요. 할머니 장학금이라고 이름 지었습니다. 직원들이 물었어요. 사장님, 할머니가 누구예요? 계산을 잘 못하던 어떤 할머니가 있었어요.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았어요.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이었으니까요. 3년째 되던 해 회사가 어려워졌습니다. 경기가 안 좋았어요. 매출이 떨어졌죠. 직원들 월급 주기도 빠듯했습니다. 하지만 봉사활동은 멈추지 않았어요. 장학금도 계속 줬죠. 격리 담당이 걱정했습니다. 사장님, 지금 상황에 이러시면 안 됩니다. 괜찮아요. 어떻게든 될 거예요. 저는 확신했어요. 이건 멈출 수 없는 일이었으니까요. 할머니한테 진 빚이었으니까요. 신기하게도 그의 말 큰 계약이 들어왔습니다. 예상치 못한 일이었어요. 회사가 숨통이 트였죠. 직원들이 놀라워했습니다. 사장님 복 받으신 것 같아요. 저는 웃었어요. 할머니가 도와주신 거야. 어느 날 큰애가 물었습니다. 아빠 왜 이렇게 봉사활동 많이 해요?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뭐라고 대답해야 할까? 아빠가 어릴 때 도움을 많이 받았거든. 누구한테요? 떡볶이 파시던 할머니한테. 그분이 아빠를 많이 도와주셨어. 그래서 갚는 거예요? 응. 그리고 그분의 마음을 이어받고 싶어서. 큰애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멋있어요, 아빠. 요즘 저는 떡볶이를 자주 먹습니다. 길을 가다 떡볶이 가게가 보이면 들어가요. 한 접시 시켜서 천천히 먹죠. 고추장 냄새를 맡으며 할머니를 생각합니다. 할머니, 잘 지내시죠? 저는 할머니 덕분에 사람답게 살고 있어요. 여전히 부족하지만요. 할머니처럼은 못 살지만 할머니가 보여주신 길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마음속으로 말합니다. 할머니는 대답하지 않으세요. 하지만 느껴집니다. 할머니가 웃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 잘하고 있다. 계속 그렇게 살아라. 그런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습니다. 저는 김태준입니다. 평생 갚아야 할 빚이 있습니다. 떡볶이 값이라는 빚이죠. 돈으로 갚을 수 없는 빚입니다.
마음으로 갚아야 하는 거예요. 할머니는 제게 떡볶이만 주신 게 아니었습니다. 살아가는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나눔이 무엇인지, 선의가 무엇인지, 계산하지 않는 사랑이 무엇인지요. 그게 진짜 값진 거였습니다. 이제 저도 누군가에게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계산하지 않고 주는 사람이요. 할머니처럼요. 그게 제가 빚을 갚는 방법입니다. 평생 갚아나갈 빚이에요. 오늘도 회사에서 봉사 일정을 잡았습니다. 다음 주에 아동센터에 간대요. 떡볶이를 해주기로 했어요. 제가 직접 만들 겁니다. 할머니의 맛은 아니겠지만 할머니의 마음을 담아서요. 저는 행복합니다. 돈을 벌 때보다 나눌 때 더 행복해요. 할머니가 느끼셨던 그 행복을 이제야 압니다. 늦게 깨달았지만 다행입니다. 아직 할 수 있으니까요. 할머니 고맙습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제가 빚을 다 갚을 수는 없을 거예요. 하지만 평생 갚아나가겠습니다. 할머니가 보여주신 길을 따라서요.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입니다.